1970년대 바다 및 소련군 통신선을 엿듣던 심해의 스파이 작전을 아시나요? 1970년대 미 잠수함은 소련 영해 깊숙이 들어가 비밀 통신선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케이블 위치의 단서는 소련이 해안에 세운 케이블 보호 경고판이었습니다. 소련 선박의 닻을 막으려던 표지가 역으로 케이블 위치를 드러낸 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해저 도청 작전 아이비 벨즈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바다 밑에서 적의 심장 소리를 엿들었던 그 서늘한 기록을 공개합니다. 대체 수심 약 120m에서 케이블을 끊지 않고 어떻게 신호를 가로챘을까요? 길이 약 미터에 달하는 대형 도청 장치, 이른바 더버그우의 정체를 추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10년간의 완벽한 첩보전. 미 해군이 소련 해군 통신을 장기간 기록한 과정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작전은 단 한 명의 배신자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정보를 지배하려는 자들의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게임. 바다 밑에 숨긴 통신선도 사람의 판단과 배신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심해의 침묵을 깨버린 스파이의 연대기를 확인하세요. 10화 아이비 벨즈 작전, 소련의 침묵, 지금 시작합니다. 1971년 미 해군과 CIA, NSA는 극비해저 감청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소련 태평양 함대 기지가 있는 오호츠크해의 해저 케이블이었습니다. 소련 해군은 해저 케이블이 안전하다고 여겨 일부 통신을 암호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넓은 오호츠크해, 해저에서 통신 케이블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미 해군 장교 제임스 브래들리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브래들리는 소련이 케이블 보호 표지를 해안에 세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측대로 해안에는 케이블 구역을 알리는 소련 측 경고 표지가 있었습니다. USS 할리버슨 그 단서를 바탕으로 해저 케이블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선을 자르지 않고 어떻게 엿들을 것인가? 만약 선을 자르고 장치를 연결하면 소련군이 즉시 단선을 눈치챌 테니까요. 미 해군은 케이블의 자기장 변화를 읽는 유도 방식의 감청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장치는 케이블을 둘러싸되 도체와 절연층을 자르지 않고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케이블을 끊지 않아 통신 장애로 발각될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길이 약 6m의 대형 기록 장치가 투입됐습니다. 장치는 수심 약 120m 환경에서 장기간 통신을 기록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핵심은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신호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여러 해에 걸쳐 소련 해군 통신을 기록했습니다. 수집된 녹음에는 소련 태평양 함대의 군사 통신이 담겼습니다. 작전은 여러 해 이어졌지만 내부 정보 유출로 결국 노출됐습니다. 작전을 무너뜨린 로널드 펠턴의 배신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버그는 약 6m 길이의 대형 수중 감청 기록 장치였습니다. 소련군이 케이블 수리를 위해 선을 끌어올리면 스스로 결속을 풀고 떨어지는 이탈 장치까지 갖췄죠. 미 해군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현장에 돌아와 녹음 자료를 회수했습니다. 후속 장치는 장기간 독립 운용을 위한 자체 전원과 기록 장치를 갖췄습니다. 이 장치는 소련 해군 통신을 장기간 축적하는 정보 수집 수단이었습니다. 감청 자료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소련 해군 통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소련 태평양 함대의 운용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이 정보는 군사 판단에 쓰였지만 핵 감축 협상에 직접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저 감청은 냉정히 군사 판단에 영향을 준 여러 정보원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 전직 NSA 직원 로널드 펠턴은 아이비 벨즈 정보를 소련에 넘겼습니다.
펠턴은 재정난 속에서 여러 기밀을 넘기고 모두 35,000달러를 받았습니다. 소련은 1981년 오호츠크해에서 도청 장치를 회수했고 작전은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장치를 잃었고 장기간 이어진 작전도 더는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선을 끊는 것보다 무서운 건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착각입니다. 이제 아이비 벨즈는 끝났지만 현대의 스파이들은 더 교묘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수심 약 120m에서 장치를 설치하는 일은 잠수사들에게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잠수사들은 포화 잠수 체계와 감압 설비를 이용해 작업했습니다. 그들이 회수한 정보는 소련 태평양 함대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이것이 해저 케이블이 지닌 보이지 않는 전략적 무게감입니다. 오늘날에는 물리 보안과 암호, 감시 체계를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표지판이 보여준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프라의 위치를 숨기는 것과 보호하는 것, 그 딜레마 사이의 사투. 우리가 매일 쓰는 무선 서비스도 결국 해저와 육상의 유선망에 연결됩니다. 해저 케이블의 위치와 복원력을 관리하는 일은 국가통신 안보의 핵심입니다. 이제 냉정히 감청해서 현대의 케이블 손상과 차단 위험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바다 및 스파이 작전, 아이비 벨즈의 기막힌 반전을 아시나요? 미 잠수함이 소련 비밀 케이블을 찾은 건 순전히 표지판 덕분이었습니다. 소련군이 자기 배 닻에 걸리지 말라고 세워둔 경고판이 미군을 안내한 거죠. 선을 끊지 않고 정보를 빼내는 전자기 유도, 도청기의 탄생. 미국은 통신선을 끊지 않은 채 여러 해 동안 소련 해군 통신을 수집했습니다. 아이비 벨즈는 냉정히 대표적인 수중 정보 수집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평화를 단독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약 6m 길이의 대형 도청 장치 더 버그가 품은 냉전의 비밀입니다. 정보를 지배하려는 자들의 가장 은밀한 사투를 확인하세요. 작전의 비밀을 깬 사람은 소련에 정보를 넘긴 로널드 펠턴이었습니다. 만약 이 비밀이 지켜졌다면 냉전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기술적 성과는 내부자의 기밀 유출로 무너졌습니다. 현대 해저 통신망에도 감청과 물리적 침입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해저 케이블은 정보기관이 주목하는 핵심 통신 기반 시설입니다. 해저 케이블 감청 작전이 남긴 핵심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케이블 도청의 기술적 정점, 수확 후 해독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암호를 풀 수 없어도 데이터를 무조건 훔쳐서 저장해 두는 겁니다. 미래 양자 컴퓨터가 일부 현재 암호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의 전쟁을 위해 현재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이비 벨즈가 실시간 도청이었다면 지금은 시간차 폭격기인 셈이죠. 그래서 인류는 물리 보안과 강력한 암호를 함께 방패로 삼았습니다. 해저 광섬유를 활용한 양자키 분배, 연구와 현장 실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자키 분배는 도청 시도의 흔적을 키 오류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암호도 물리적 파괴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최근에는 정보 탈취뿐 아니라 케이블의 물리적 손상과 차단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 노선이 동시에 손상되면 우회 용량 부족으로 지연과 혼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 노선이 한 구간에 집중되면 국제 금융통신에 큰 혼잡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인터넷의 진짜 위협, 그 실체가 공개됩니다. 이제 감청보다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 위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이비 벨즈를 뒤로하고 홍해 케이블 손상 사건을 추적하러 갑니다. 소련군 통신선을 장기간 엿들은 미군의 단서는 케이블 보호 표지판이었습니다. 닻을 내리지 마시오 라는 경고가
미 잠수함에게는 여기에 선이 있소로 들린 거죠. 전 세계 첩보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도 허무했던 아이비 벨즈 작전. 유도 방식 감청으로 통신선을 끊지 않은 채 여러 해 동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작전은 내부 스파이의 기밀 유출로 끝났습니다. 정밀한 잠수함 운용과 포화 잠수, 감청공학이 결합된 작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연결의 이면에는 이토록 서늘한 정보전이 숨어 있습니다. 냉전의 심해에서 울린 10년의 침묵, 그 교훈을 기억하세요. 이 사건은 물리 보안과 내부자 통제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해저 통신망은 암호화 접근 통제, 장애 감시를 함께 사용합니다. 유도 방식 감청은 케이블을 끊지 않고 신호를 수집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암호는 통신 내용을 보호하지만 케이블 자체의 손상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통신 보안에는 암호와 물리적 보건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아이비 벨즈의 교훈은 현대 해저망 보안으로 이어집니다. 냉정히 해저 도청 작전이 남긴 정보전의 교훈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냉전의 스파이들이 어떻게 심해를 장악했는지 배웠습니다. 오늘날 위험은 정보 수집뿐 아니라 물리적 손상과 차단까지 포함합니다. 해저 케이블은 손상 시 넓은 지역 통신에 영향을 주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손상 원인과 우회 경로를 파악하는 일이 현대 통신 안보의 핵심입니다. 해저 통신망은 도청 방지와 물리적 손상 보건력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응 수단에는 보호구역, 선박 감시, 예비 경로와 복구선이 포함됩니다. 아이비 벨즈는 암호와 케이블 접근 통제, 내부 보안의 중요성을 남겼습니다. 운영자와 복구 인력의 관리 덕분에 우리는 국제 통신망을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분쟁 해역에서 통신 경로가 흔들린 홍해 사례를 다룹니다. 아무리 강한 암호도 케이블 손상에 따른 지연과 우회 부담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HGC는 홍해 케이블 4개 손상으로 지역 트래픽 약 25%가 영향받았다고 추산했습니다. 홍해 사례는 해상 분쟁과 선박 사고의 케이블도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냉정히 감청을 뒤로하고 현대의 물리적 손상 사례로 넘어갑니다. 국제 케이블 장애가 군사정치 위기와 겹치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여러 케이블이 동시에 손상되면 우회망의 지연과 혼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련군 통신선을 감청한 대형 장치 더버그를 기억하시나요? 냉전 시절 미 잠수함은 소련 비밀 케이블을 찾아 무려 10년간 도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케이블을 찾는 법은 소련의 정박금지 표지판을 따라가는 것이었죠. 미군은 케이블을 자르지 않고 자기장 변화를 읽어 통신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 위험은 도청뿐 아니라 물리적 손상과 차단입니다. 현대의 핵심 과제는 통신 경로의 보건력과 빠른 복구입니다. 오늘의 통신 안정성은 암호, 감시, 우회망과 복구 체계가 함께 지탱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명을 수호하는 인류의 생존 전략을 기억하세요. 아이비 벨즈는 해저 통신 보안의 취약점을 드러낸 냉정의 사례입니다. 10년의 기록을 일궈낸 요원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 도청 사례는 오늘의 물리 보안과 암호 보호 필요성을 남겼습니다. 국제 통신망을 지키려면 물리 보안과 복구 투자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는 통신망 보호 노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륙 너머와 소통하는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선을 끊지 않는 감청도 통신망의 중요한 보안 위협입니다. 오늘날에는 경로 감시와 암호 접근 통제로 케이블 침해 위험에 대응합니다. 인류는 물리 보안과 감시, 암호 기술을 함께 사용해 통신망을 지켜갑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바다는 여전히 거대한 변수들의 무대입니다. 스파이의 그림자 뒤에는 선박 사고와 분쟁이 만든 물리적 손상 위험도 남았습니다. 여러 노선이 동시에 끊기면
우회망의 용량 부족으로 지연과 혼잡이 커집니다. 이제 냉정이 감청을 떠나 분쟁과 선박 사고가 겹친 홍해 사례로 넘어갑니다. HGC 추산으로 해당 구간 트래픽 약 50%가 당시 케이블 손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분쟁 해역에서는 선박과 해저 케이블이 함께 위험에 노출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0.1초의 기적을 지키기 위한 글로벌 안보의 민낯. 지정학적 위기는 통신 경로의 집중과 우회 용량 문제를 드러냅니다. 국제 통신망을 지키기 위한 인류의 가장 집요한 노력을 함께 확인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루비마르호 표류 뒤 발생한 홍해 케이블 4개 손상을 추적합니다. 루비마르호 표류 뒤 케이블 4개가 손상됐고 닫히 끌림은 원인 가설 중 하나였습니다. 케이블이 손상되면 통신사는 사용 가능한 대체 경로로 트래픽을 우회합니다. 다음 편 홍해의 목줄 루비마르호와 케이블 4개 손상에서 이어집니다.